함께 하셔서 처음 만남 때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독님 어떠셨어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이 영화 감독님과 함께한 영화 덕분에 제가 이 길을 가야겠다, 배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거창해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소소하게 그때 행복하다는 느낌을 되게 처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억밖에 없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네, 사실은 저는 그 오디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사진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화질이 좋지 않아서 까일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저만 간직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사실 처음 여고생이다라는 영화에 되게 많은 그 여고생 배역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되게 많은 친구들을 봤고 실제 고등학생도 있었고 뭐 대학생들도 있었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혜영이 처음 봤을 때 아직도 되게 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되게 또박또박 자기 일을 잘하는 친구고, 근데 뭐 사실은 뭐 연기를 하든 안 하든 되게 잘 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사실 촬영 때가 밤이어가지고 밤을 계속 꼬박 새고 학교도 가고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막 촬영이 막 미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맥도날드 햄버거가 맞습니다. 네. 맥도날드 햄버거. 다시금 햄버거를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막 주는데 너무 막 즐거워했던 표정이 나서 그때 사실 되게 좋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이 너무 뭐라 그러지? 이 얘기를 이 얘기가 막 아무거나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 햄버거 맛이 기억이 나요. 상하이 치킨 버거였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막 새벽에 막 해가 뜨고 이래가지고 막판에는 막 뭐 연기를 잘해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굴러 일어나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 저는 되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매번 다른 자리에서 되게 좋았다 그래가지고 언젠가 진실을 얘기하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실뿐이에요. 그때가 좋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인연이 길게 이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좋은 기억들을 서로한테 남겼기 때문에 계속 응원하면서 이 자리까지 함께 오시게 된 것 같아서 옆에서 보인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저희가 오늘 한 분의 특별 게스트분이 더 계신데, 사실은 무대 올라오기 전에 무대 위로 모시자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러면 또 너무 실례일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인사만 드리는 걸로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쉽다. 그럼 뭐 노래라도 시킬까요? 도망갈까봐 그건 안 될 것 같고, 류혜영 배우님의 첫 독립 장편 주연이었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잉투기를 만드셨던 엄태하 감독님이 오늘 와주셨어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 번만 하고 빠르게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처음을 함께한 사람들이 다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 네. 엄태하 감독님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짧게. 엄태하 감독님이요? 저의 제일 친한 친구? 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한 친구? 내 편? 이런 느낌? 네, 엄태하 감독님의 콘크리트 무거운 유토피아. 단어들이었나? 네네네. 엄태하 감독님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그거 얘기해야 될 새로운 것 작품이 8월 9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극장으로 꼭 봐주시고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봐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실 류혜영 배우님을 오래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초기 남편들을 함께했던 감독님들이잖아요. 박지한 감독님의 여고생이다와 또 봄이 나에게, 그리고 엄태하 감독님의 숲 같은 작품을 보면 류혜영 배우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는 혹시 못 보신 분들이라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초기 단편들도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은 지금 만드셨던 작품들 다 기억이 나세요?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까먹기도 하셨겠지만. 네, 사실 좀 까먹고 지내다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조금씩 소환을 해보고 이렇게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고민하게 같은 경우에는 혜영이 덕분에 이제 상을
하나 받고 그 영화제에서 이제 제안을 받아서 찍었던 영화였고 그리고 그때가 대학교를 붙자마자였었나? 아니요. 고3. 고3 끝나자마자?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놀고 싶어 할 텐데 올래 해가지고 또 와서 근데 거의 같은 여고생이다 했을 때 스태프들이 거의 다 같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 가서 바닷바람을 맞힌 네, 그런 거였었는데 그때도 사실 그냥 혜영이만 생각하면서 썼던 대본이기도 해가지고 사실 저는 너무 재미있게 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좀 까먹고 있다가 혜영이가 드라마가 되게 잘 되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그 연락이 와서 되게 요청이 많은데 막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영화 어땠지? 하면서 막 몰래 무서워하면서 다시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하세요. 아, 저는 그 영화 촬영 이후로 겨울바다를 절대 안 갑니다. 너무 추웠어요. 겨울바다 한가운데 침대를 놓고 집에서 입는 옷을 입고 그 칼바람 부는 사실 그 바다가 헌팅을 하러 갔을 때는 너무 고요한 바다였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 파도가 좋다라고 하는 그냥 도시 바보들의 결정으로 촬영을 하러 갔는데 바람에 막 파도에 그래서 헌팅을 하러 가실 때 네. 잠옷을 입고 가셨어요. 패딩을 다 두르고 가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무 파도도 막 너무 커서 아마 푸시도 아마 다 했어야 됐을 거예요. 너무 파도가 세가지고. 네. 보신 분들도 계시죠? 혹시 고민아에게나 여고생이다 계세요? 손을 한번. 네, 보신 분들은 와, 기억이 맞네. 나실 것 같고 저도 아마 그때 상상마당 유명병이 단편전 때 그 작품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극장에서 봤고 이번에 행사 준비하면서 두 작품을 다시 오랜만에 봤는데 진짜 너무 옛날 영화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좀 약간 뭐라고 그러지? 한 10년, 20년 전 영화가 아니라 100년 전 영화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이 되게 좋아서 혜영 배우님이 또 앞으로 계속 작품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 또 박재현 감독님도 다음 영화 개인적으로 두 분이 하는 작품을 또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좀 편수를 좀 더 챙기셔서 류혜영 배우전 같은 거 하면은 또 그 작품들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책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도 이 책의 제목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가는 마음이라는 거를 처음에 출판사 대표님한테 제목으로 정해졌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잘 몰랐어요.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근데 책을 한 장씩 다음으로 넘기면서 감독님 마음을 읽게 되니까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다음으로 가는 마음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감독님 워낙 좀 덤덤하게 자기 얘기를 힘든 얘기든 좀 슬픈 얘기든 고통스러운 시간이든 너무 덤덤하게 풀어내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한 장씩 넘기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래 다 지나가지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다 덮었을 때 다 지나간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고 지나가기 때문에 다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봐서 저는 작가로서 박지환이라는 사람의 글을 처음 읽은 건데 또 다음 책이 보고 싶다는 마음을 책을 덮고 나서는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류영 배우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책을? 다음 책을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네, 계속 글 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사실 에세이를 잘 안 읽는 편인데 저 이 제안을 받고 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래서 에세이를 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감독님의 삶과 제 삶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그 인생의 그 챕터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그래서 좀 그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그 시간 안에서 어떤 걸 해나가고 어떻게 버텨오고 또 버텼다는 말은 좀 그런가? 어떻게 시간을 잘 보냈었는지 이 사람은 이렇게 보냈구나 이렇게 견뎠구나 하는 것들이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나의 이 기분이 글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겠구나.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이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혜영 씨도 한번 써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잘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그 맨날 가짜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되게 열심히 쓰려고 노력했다가 저 자신에 대한 얘기를 쓰라고 사실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라는 느낌이 처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저도 에세이를 엄청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내가 쓴 글을 보고 뭘 사람들이 도대체 가져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고민을 했었다가 이제 다음으로 가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듣고 그런 얘기를 쓰라는 얘기신가 보다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 연재를 한번 하면서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시라라고 하고 사실 연재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아직도 좀 두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덤덤하다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사실 너무 저는 불안한 사람이고 그 불안을 이렇게 사실 솔직하게 누구한테 얘기해 본 적도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여져도 참 좋겠다. 지금은 약간 네, 덜덜 떨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책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첫 글의 첫 문장이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예요. 일단 불안한 사람 다 봐야 돼. 근데 사실 그래서 처음에 책 읽으면서 너무 불안했어요.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처음에 불안한 사람이 없는 거지. 영화도 오프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프닝 딱 1분 몇 분을 보고 이거 재밌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쓰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궁금해지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어떤 문장으로 끝을 낼까 했는데 마지막 문장 한번 또 볼게요. 기억하세요? 마지막 문장은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맞이할 다음을 그려보는 것이다. 어쨌든 불안이라는 거에서 계속 다스리는 사람이 맺는 끝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람이 이 글을 쭉 쓰면서 통과한 여정들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도 처음의 경험이었고 사실 오늘 이 자리도 감독님의 영화 내가 죽던 날이 코로나가 정말 한창일 때 기승을 부릴 때 개봉을 해서 개봉관에서 관객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많은 영화제가 아닌 데서 관객들을 만나는 것도 처음이신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살짝 관객이 약간 유니콘 같은 신기루 같은 존재여서 뭐 숫자로만 보인다거나 이렇게 문자로 어디인가 남겨놓으신 것만 봐서 사실 이렇게 실체를. 것도 네 사실 되게 좀 떨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불안하진 않으시죠? 사실은 너무 불안해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하지 않기로 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좀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네. 불안을 다스려주는 네, 불안 그 자체의 두 존재인데 불안과 불안이 만나서 괜찮다. 네, 괜찮다. 혜영 배우님은 책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으셨어요? 저는 다 기억에 남아요. 진짜 너무 좋은데 자 이제 제가 밑줄 친 거 읽으면 되나요? 네네네. 손자 누구죠? 제가 이 북토크를 하기로 하고 나서 검색을 좀 자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독자들. 근데 저도 그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좀 제 개인적으로 이 문장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문장이 있거든요. 저희 박수 한번 칠까요? 저만 와닿을 수도 있어요. 재능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 헤맸지만 동시에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들킬까 바삐 돌아다녔다. 어쩌다 나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었지만 나의 허세가 안타까운 사람이거나 나의 불안해서 어린 시절 자신을 보는 사람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내가 어린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이 문장이 뭔가 읽으면서 저의 그 폭풍과도 같았던
다사다난했던 20대를 한 문장 안에 다 넣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좋았다는 얘기를 또 감독님께도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저 문장 쓰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책을 쓰기로 하니까 계속 뭔가를 돌아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오래 첫 영화를 찍기까지 오래 걸렸네요 했지만 사실 그냥 저는 살아온 거여가지고 그렇게 긴 것도 좀 창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까먹으면 까먹어야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에 내가 어땠고 뭐 30대에 내가 어땠는지를 좀 고민했었는데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좀 조금 더 특별한 지점들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헤매이는 에너지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몰라서 계속 더 멀리 좀 더 갔다가 깨갱해서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서 그냥 정말 솔직하게 썼습니다. 너무 솔직하잖아요. 정말 근데 솔직하지 않은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용감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처음 책을 쓰는 분들이 어쨌든 상상하고 있는 독자들을 만나는 정말 유니콘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문장에 멋을 부릴 수도 있고 조금 더 현학적인 단어를 고를 수도 있는데 박재훈 감독 책 읽으면서는 제가 이렇게 단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뭘 사전에 찾아서 읽진 않았어요. 정말 쉬운 말들로 정확하게 어떤 감정들을 설명해주는 책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밑줄 친 곳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너무 많은데 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인투기를 약간 생각했었거든요. 무엇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좋지만 어쩌면 그것이 가장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마음이었다. 무엇이든 지금 집중해서 하는 것, 그게 현재의 나 혹은 미래의 나일 가능성이 많다. 이 문장인데 지금 요즘 제가 33살이 됐는데 33살에 제가 마음먹은 게 너무 여태까지는 좀 미래를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서 하루를 충실하게 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저는. 근데 인투기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계속하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문구가 체육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급훈인가? 약간 급훈처럼 써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도장에 교훈? 아무튼 그게 써 있는데 글이 써 있는데 이 문장이 읽으면서 인투기 때 생각도 나고 그때는 저 말이 그렇게 대단한 말인지 몰랐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힘이 되고 뭔가 불안하다고 제가 많이 멈춰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일단 해보자. 요즘에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가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혜영 배우님이 워낙 또 딕션이 되게 좋잖아요. 또박또박 듣다 보니까 되게 자기계발서 같고 좋네요. 새로운 책의 영역을 지금 발견했는데 나중에 오디오북 내시면은 혜영 배우님한테 꼭 부탁하셔가지고 저 그런 너무 하고 싶어요. 되게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살짝 매가리가 없어 보일 수 있는 문장들도 아주 따박따박 해주니까 뭔가 좋네요. 힘이 됩니다. 네. 감독님은 혹시 골라줄 수 있으세요? 자기가 쓴 글 중에서 마음에 들고 읽는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출판사 대표님이 시켰으니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른 것보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 혜영이를 처음 만났었거든요. 근데 그때조차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소위 말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할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배우들을 항상 약간 존경하고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배우들이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또 그래서 배우들이 또 아름다워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혜영이가 있는 사이에 또 잠깐 들었어요. 페이지 펼치시면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표시도 없어요. 새 책까지 오셔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틈새 한번 토크를 해보자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찾으세요. 편하게 찾아보세요. 아, 북토크를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해영처럼 33살에 다짐한 유해영 말고 예전의 유해영처럼 너무 무섭다고 북토크가 뭔데요? 저 뭔지 몰라요. 이렇게 막 이러면서 북토크라 왠지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모여서 책을 다 읽고 와서 팔짱 끼고 그래 너 무슨 말 하나 보자 나보다 책을 잘 읽었나 하고 부자리 이런 자리 아닌가요? 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하신 말이 나도 몰라서 누군가한테 북토크가 뭐냐고 물어봤어 이랬는데 감독님이 근데 아무 말이나 하면 잘이더라고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두 분 아, 다. 네. 다행입니다. 자, 감독님한테 박수 한번 주시죠. 매년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날을 축하하는 것이 좀 쑥스러웠다. 태어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일까? 태어났으니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인생은 내가 정말 원한 것일까? 그날을 어떻게 축하하는 것이 좋을까? 어릴 때는 내가 태어날 만한 했다는 증거를 갖고 싶었다. 태어난 의미를 알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찾고 움직이기엔 평범한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빨리 흘러갔고 살아가면서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였다. 네, 박수 한번 더 주시죠. 선생님이 그 수많은 문장들 중에서 그 문장을 오늘 읽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아까 혜영이가 읽은 그 부분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계속 그 의미를 찾으면 내가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늦은 사람이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30이 넘어서야 아 그래 이거 의미가 찾아봐야 의미가 없다. 그냥 살면서 찾아지는 게 의미지 그런 생각을 사실 되게 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이제 에세이를 제안을 받았을 때 요즘은 에세이를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읽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거나 물어보지 못하는 것을 찾으려고 되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의 모습과 제가 막 찾아러 다녔던 그것이 되게 겹쳐져가지고 누군가 지금 너무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안 찾아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면 40을 먹어도 사실 똑같다. 하지만 그냥 돌아다니면서 찾아지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 네, 그냥 즐겁게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골랐습니다. 네. 책을 읽어보신 독자님들이라서 아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리게 사는 사람이지만 전혀 게으르지 않은 사람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꾸역꾸역 나가서 어떤 것도 빼놓지 않고 장을 봐오는 사람처럼 진짜 자기 삶을 되게 돌보는 사람이 있어서 되게 배울 점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그게 막 교조적이거나 뭐 교훈적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냥 읽다 보면은 그래 나도 내일은 밥 해 먹어야지 이런 생각도 드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감독님을 알아서 그런지 얼마나 그러지 않기 위해 경계를 많이 했을까 이 책을 쓰면서 그 노고가 느껴졌어요. 얼마나 꼰대가 다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언 같지 않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셨을까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영화 작업할 때는 어떤 인생 선배였어요 감독님은? 혜영 배우님한테 어떤 타입으로 얘기를 했나요? 저 근데 그때가 설명을 하자면 영화 아카데미에서 졸업 영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미친 사람이어가지고 약간 저 계속 정신이 없고 근데 이제 막 어린 친구들이니까 막 이것저것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이렇게 초대해서 내 영화에 나오기로 한 친구들이니까 그게 더 너무 예쁘기도 한데 내가 지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두려움에 시달려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돌아보면서 느꼈던 건데 그때 진짜 제가 집에서 엄청 많이 혼자 울었어요.
이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애들을 데려가가지고 그때 막 애들이 다 눈빛이 너무 뭐랄까 초롱초롱하고 이 영화를 찍으면 뭔가 내가 배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느낌들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뭐 대학생들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뭔가 감독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너네 어떤 되게 좋은 모습을 나눠주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거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와주라고. 그래서 그때 사실 되게 무섭기도 해가지고 근데 현장에 나가면 어쨌든 멋있게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척을 막 했었어야 돼가지고 사실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는데 혜영 배우가 똘똘해서 이제 그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탁탁 캐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거 해줘서 그게 이렇게 찍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이번에 되게 다시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고 말했길래 혜영이가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때 같이 했던 상대 배우가 장건재 감독님이라고 회오리 바람 찍으시고 하늘이면 판타지야. 네네 하시고 그런 분이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회오리 바람에 아주 잠깐 나오는데 편집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도 출연해 주십사 해가지고 같이 나왔었던데 생각보다 자를 수 없는 분량을 제가 드려서 정원재 감독님도 되게 당황했었는데 혜영이를 보고 정말 자기가 생각하던 Y인데 더 발달된 Y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그때 내가 잘한 거는 사실 그냥 혜영이를 뽑은 거다 여기에 캐스팅한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혜영 배우도 좀 기억을 거슬러 볼까요? 그 처음으로 가는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때 이 작품으로 배우가 되고 싶어서 오디션을 보셨을까요? 근데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는 사실 없고 제가 개원 예고를 나왔는데 1학년 때는 선배 말이 거의 하늘 같은 말이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2학년 선배님들이 뒷문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노는 애들 보다가 너 잠깐 일로 와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러고 뒷문으로 딱 갔더니 너네 다음 주 언제 한국영화 아카데미로 가서 오디션을 봐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예요. 차출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캐스팅은 그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1차 캐스팅은 그분들이 하신 거예요. 훌륭한 선배 덕분에 이 인연이 또 시작될 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자리 한 3자리 정도를 출판사 대표님께서 주셔가지고 지인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태아 감독님이고 한 분이 깜짝 게스트 아무도 모르는 애가 있어요. 그 여고생이다에 같이 나왔던 오유경이라는 친구가 정말요? 네, 앉아 계세요 지금? 와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빨리 때문에 잠깐 일어나서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도 놀랐던 거죠? 왜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유경이가 이름이 바뀌었나? 아닌가? 중간에 연락처가 한번 바뀌어가지고 되게 제가 TV를 하시고 이상하게 많이 준비해고 왔어요. 다른 사람이 받아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 유경이 잘 살고 있니? 그래서 전화번호가 바뀌었던데 뭔가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어린 친구들이어서 되게 인생의 변화가 많았어요. 갑자기 영화 연기 안 할 거라는 친구도 있었고 갑자기 막 척척정 주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랬었는데 이따가 대화 끝나고서 내려가서 꼭 끌어안아 주세요. 네. 지금 그 1차로 선발된 개연예고 친구 중에 저랑 유경이가 마지막까지 맞죠. 캐스팅이 돼서 같이 찍었던. 그럼 또 한 명의 초대한 지인분도 감독님과 인연이 있으세요? 그건 안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서프라이즈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화를 같이 했던 분들이어서 3부의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또 이 책을 읽고 나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게 감독님의 반려견들이에요. 근데 책에 그림이 없고 사진도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애기들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또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독님의 사랑스러운 생명체들을 뒤에 화면으로 띄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저희 사진 저 출판사 대표님 저희 사진 좀 네, 강아지 친구들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사실 제가 되게 많은 사진을 보내서 그중에 이제 골라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압도적으로 큰데 사진 크기가? 약간 증명사진 느낌으로 제가 찍어가지고 네 이쪽이 캐롤이고 이쪽이 토토고요. 사실 이게 토토가 원래 외동이었는데 캐롤이 온 거여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둘이 한 쿠션에서 자가지고 제가 찍어놓았던 사진입니다. 근데 애들이 사진이 잘 찍네요. 아 근데 약간 그런 게 둘 다 검정색 강아지거든요. 근데 캐롤이 같은 경우는 책에도 있지만 지방에는 그 쉘터나 이런 데서 까만 강아지들이 선호되지 않아요. 약간 네네네 검정 거에 무서워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깜짝 강아지들이 너무 좋은데 왜 사람들이 모르지 해서 이제 입양을 한 케이스인데 사실 사진 찍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얀 친구들을 위해. 네. 네, 이거는 저희 그 책에 그림을 그려준 박유선 작가님이 토토랑 캐롤을 그려주신 거예요. 너무 예쁘죠? 네. 또 있을까? 네. 토토랑 캐롤 성격이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왜 그 아이 두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저도 남동생이랑 성격이 정말 다른데, 너도 다르지? 근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좀 다르고, 토토는 약간 천상천하 유아독 좀 약간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캐롤이는 약간 기다렸다가 당신이 나를 쓰다듬어주면 너무 고맙죠 하면서 이제 있는 편. 네. 네. 애기들은 그러면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토토가 7살이고 캐롤이는 이제 추정 나이여가지고 8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랑 같이 중년에 이제 네. 들어간 거죠. 모두 건강하죠? 네네 아직까지는 네.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귀여운 토토와 캐롤의 사진을 봤으니 귀여운 류혜영 배우의 사진을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하늘이 좀 터졌다고 하는데 류혜영 배우님 사진을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유경 배우님도 계신 거죠? 맞습니다. 네. 이거 좀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여요, 사진? 이 불을 한번 꺼볼까요? 끌 수 있으면 여기 앞에 못 끄나요? 얘는 안 꺼지는 건가? 좀 스틸이라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해요. 이 화려한 조명은 어떻게? 네. 조도를 낮출 수도 없는 앤가요, 얘는? 네, 한번 저희 시도 한번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좀 힘들게 오셨는데 이 사진 좀 시원스럽게 보고 가셔야지 마음 좋을 것 같으신데. 사실 이거는 그 여고생이다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 너무 나이 든 사람 같은데 16mm 필름으로 찍은 영화여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막 사진을 남겨둘 정신이 없어서 필름을 스캔한 거여가지고 안 꺼진대요. 네, 그냥 한번 최대한 흐린 눈으로 한번 다행이다. 봐보죠. 네. 또 다른 사진 있으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갓기가 나왔네요, 여러분. 갓기가. 네. 믿을 수 없네요. 인간은 정말 성장하는군요. 성장했습니다. 무슨 장면이 최영경이 기억나요? 이름표 이렇게 이름표에서 제 이름 뭔지 아냐고 뭐 이런 내용이었나? 교생 선생님이 이제 출판에 앉아 있는 애를 이제 달래서 교실로 보내려고 하는데 되게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근데 너 이름이 뭐니?라고 했더니 이제 이름표를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거 이렇게 보고 흔들면서 맞춰봐라. 당돌한. 근데 진짜 얼굴은 정말 똑같네요. 정말 정말. 네.
또 다른 사진도 있나요? 와, 사실 이 고민알개가 여성영화제에서 그 요청을 받아서 찍은 영화인데 그 해의 서포터가 메리케이라는 화장품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화이트닝이 올해 어떤 자신들의 그거라서 화이트닝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써서 보냈는데 혜영이 얼굴을 보더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얼굴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얼굴. 네, 또 다른 사진도. 아이고. 이따가 조명을 잘 도입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내려오시면 보실 거예요. 아, 네네네. 그때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면 네, 그 사진 잠깐 킵하고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사진 그 시간에 다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분의 옛날 기억들 좀 더듬어보았고 감독님이 책을 썼던 순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관객분들도 조금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책을 읽으신 소감을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감독님 정말 너무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들었던 영화의 반응을 관객들한테 들어본 적이 또 없는데 그것도 못 들었는데 책도 나와버렸으니까는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책 읽으신 분들이 오늘 또 많으셔가지고 용기 내서 소감을 전해주시면 또 다음으로 가는 마음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명 바꾸실 거예요? 그럼 저희 사진 좀 보고서 질문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것도 기념이 될 텐데 유경 배우님 잠깐 올라오셔서 이 스테이 밑에서 한번 찍을까요? 언제 또 이런 시간을 살면서 갖게 되겠어요? 잠깐만 올라와서 세 분 같이 사진 한번 찍으세요. 제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네. 이 세 분도 함께 담아가세요. 박수